60년대 100배 차이가 수출 규모가 그러니까요. 났는데 그런 나라를 따라잡았네. 근데 수출 왜 이러지?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랑 일본의 비중이랑은 달라요. 굳이 수출에 목매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한 거지. 과거에 일본과 한국의 수출이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 3% 차이로 줄여졌습니다. 맞아요.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출을 견인할 수 있었는지 뭐 주요 품목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5위로 맞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주요 수출품이 한국은 1등은 반도체, 반도체. 2등은 자동차, 3등은 정유, 석유 제품들, 그 다음에 일반 기계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뭐 음. 단연코 그쵸.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반도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등 효자 수출 품목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경상수지 흑자가 뭐 세미 아나운서는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경제사에 있어서는 되게 혁신적인,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사실 그 전에 경상수지 흑자가 된 게 그 80년대 후반 3조 호황일 때 잠깐밖에 없었어요. 건국 이래로 한국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 국가였어요. 진짜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뭐 계속 뭐 6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뭐 한국 뭐 수출이 늘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네.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수출이 잘 된 데서의 가장 효자 종목의 제일 베이스는 뭐다? 반도체. 반도체가 있는 거죠. 1분기 그 수출 우리나라 전체 총액이 한 1,600억 달러쯤 돼요. 근데 그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해서 대략 20% 가량 되는 거죠. 전체 수출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다음인데 와, 자동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거죠. 한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되는 거고, 네.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수출에서는 되게 효자 종목인 거는 분명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전체에서 뭐 전 세계 5위네 6위네 이러고 있는데, 반도체 빼면 10위권 밖으로 밀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예상들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긴 한데, 오히려 과거보다는 그 품목의 편중성이나 그런 전망 부분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출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의 뭐 7, 80%를 미국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에서도 수출 비중이 다변화돼 있어서. 근데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본은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야. 그리고 뭐 도요타 자동차인데 한국은 반도체야. 네. 이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불황일 때는 네.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네. 수출에서는 요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나가야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네. 그런데 10여 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GDP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뭐 소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해외 생산 기지에서 만들어내면 그것도 수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수출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전자 물건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물건을 수출로 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나오는 GDP 지수나 수출 지수랑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 경기랑은 좀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GDP 늘어나고 경제는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생산은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국뽕만 차오르면 안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때는 60년대 100배 차이가 수출 규모가 났는데 그런 나라를 따라잡았네. 웃기는 얘기야. 그 일본이 우리 인구의 한 2배쯤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큰 나라거든. 크구나. 큰 나라야 우리 조금 아니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본을 우비하죠. 저도 약간 그런데 괜히 일본 지도는 작게 그리고. 일본의 GDP는 지난해 GDP가 4조 달러가 넘어요.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예요. 우리 2배가 넘어요, GDP가. 근데 수출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GDP 대비 수출 비중이랑 일본의 비중이랑은 달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대외 의존도라는 게 있어요. 경제 대외 의존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거래액, 네. 수출 플러스 수입액을 나눠서 GDP로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나라의 GDP에서 그러니까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야. 분자가 워낙 분모에 비해서 큰 거죠. GDP 대비해서. 네,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커서. 아.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그 대외 의존도가 네. 84%예요. 84%.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95%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야? 어떻게 대만, 해석하는데요? 스위스 네. 이런 네.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급자족보다는 해외와 거래하고 무역하면서 경제가 커나가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43%예요. 대외 의존도가. 그러니까 거의 반은 자급자족으로 그렇죠. 살아간다라는 반 거잖아요. 이상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굳이 수출에 목매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한 거지.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대체로 그래요. 대국들이. 미국은 30몇 %,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력이 수출인 거고 일본은 그렇진 않아. 그래서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약간 결이 좀 다른 결이 거예요. 다르군요. 결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반드시 우리와 일본을 1대1로 대등의 관계로 비교해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뭐 100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크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철강, 조선업, 네. 반도체, 일본이 전통적인 강호였거든요. 수출 되게 많이 하는 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제는 밀려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이번 한 번이 아니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출 5위 국가 그 이상을 넘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산업들에서는 수출 지향형 산업들이 더 네.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전자, IT, 바이오, 엔터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국제 영향력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꽤 크다. 네. 일본의 사이즈가 이젠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수출 주도형 산업들, 이런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유의미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고 굉장히 지금 우리 경제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어찌되었든 수출 주도형 그러면 어쨌든 대기업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소득 격차라든지 중소기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일 거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